자, 훈련 없는 학습.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수학 박사 학위 논문의 제목인데요. 와, 제목부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AI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AI는 데이터를 훈련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논문은 바로 그 기본 전제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훈련을 안 하고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일단 우리가 아는 기존 방식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럼 먼저 AI가 평소에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른바 표준 플레이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AI가 바로 이 지도학습이라는 방식을 따르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도학습이라는 게 뭐냐면요.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 이건 고양이라고 정답이 붙어 있는 고양이 사진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AI가 스스로 규칙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 보는 사진을 딱 줬을 때 아, 이건 고양이네 하고 맞출 수 있게 만드는 과정. 그게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자,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기 바깥에 있는 제일 큰 사각형 있죠? 저게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규칙, 모든 가능성이 담긴 우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넓은 우주 안에서 예를 들면 신경망이라는 특정한 모델, 그러니까 일종의 탐사선을 고르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저기 보이는 완벽한 정답 F에 가장 가까운 우리만의 해답 P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정답을 향한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P샵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바로 추측하고 확인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일단 신경망 같은 모델의 뼈대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내놓은 답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재는 손실함수라는 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틀린 정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모델 내부의 값들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논문에서는 이 최적화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전등 스위치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더듬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정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손을 뻗어보고 아닌가? 그럼 다른 방향으로 또 뻗어보고 계속 이렇게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찾는 방식에는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운이 나쁘면 전등 스위치를 영영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이 최적화 과정이라는 게 사실 함정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가장 깊은 골짜기, 즉 진짜 정답을 찾아가야 하는데 가다가 근처에 있는 조그만 웅덩이에 풍덩 빠져버리는 거죠. 이걸 지역 최소값이라고 하는데 아, 여기가 정답인가 보다 하고 그냥 멈춰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답답하거나 처음 시작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아예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심하면 그냥 학습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찾으려고 했던 그 이론상 완벽한 정답이라는 게 사실 현실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차원의 저주라는 개념이랑 이어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복잡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스위치를 찾아야 하는 그 어두운 방이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지는 거예요. 3차원을 넘어서 수백, 수천 차원으로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넓은 공간에서 스위치 하나를 더듬어서 찾는다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정답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논문이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더듬거리면서 찾지 말고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버리자는 거죠. 이게 바로 구성적 근사법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두 방식의 철학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기존 방식이 복잡한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는 거라면 새로운 방식은 아예 처음부터 설계도를 딱 가지고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헤매는 게 아니라 건설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진짜 핵심이에요. 보세요. 저 검은색 선. 이게 바로 기존 방식, 그러니까 최선의 근사라는 건데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 심지어 좀 튀는 이상한 값들까지 완벽하게 다 맞추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오차가 더 커져 버렸죠. 반면에 빨간색 선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새로운 방식, 좋은 근사입니다. 까다로운 몇몇 지점은 에이, 여긴 그냥 포기하자 하고 과감하게 넘어가요. 그 대신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다 망하는 것보다 똑똑한 실용주의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끙끙대다가 결국 전체 평균 50점이 나오는 모델 말고요. 어려운 몇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95점을 맞는 훨씬 더 똑똑하고 실용적인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림입니다. 복잡하게 헤매는 탐색 과정, 그거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정해진 수학 공식에 따라서 모델을 바로 뚝딱 하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우리가 미리 계산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깜깜한 방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학습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 논문에서는 이게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여러 핵심 문제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틀이라는 거죠. 첫째, 그 지긋지긋한 차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길을 잃고 함했다면 이 새로운 방식은 마치 데이터의 구조를 따라서 잘 닦인 고속도로를 내는 것처럼 아주 스마트하게 직접 학습을 해나갑니다. 둘째, 지식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랑 개를 구분하면서 배운 보는 능력을 전혀 다른 분야,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데 가져다 쓰는 것처럼요. 한 분야에서 배운 지식을 다른 분야로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주 직접적으로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미지 속에 뭐가 있는지 분류하거나 데이터를 종류별로 나누는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을요, 기존의 복잡한 알고리즘들보다 훨씬 더 빠르면서 심지어 더 정확하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새로운 접근법이 왜 중요한지 명확해지죠. 모델 만드는 시간은 확 줄어들고 결과는 훨씬 안정적이고 또 이 모델이 왜 이런 답을 냈는지 오차는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한마디로 더 빠르고 더 믿을 수 있고 더 투명한 AI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다 살펴본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를 계속 훈련시켜 왔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미래의 AI는 훈련되는 게 아니라 정교한 수학적 설계도에 따라서 아주 정밀하게 구축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